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전국 땅값이 111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지가는 0.33%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하락세를 보이던 일부 지방 땅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올해부터죠. 30조에서 45조 원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점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볼게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이 부평, 인천시 부평과 서울의 신월동 아파트에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요즘 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나오기도 힘드시고 하시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투자하시는 것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보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지역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중에서 첫 번째 지역 먼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약 45제곱미터, 시세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투룸이라고 합니다. 자, 주변에 어떤 풍부한 임차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지역 분석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물건 바로 이 물건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이 부평동의 이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이 상업시설이 아닌 주거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임차를 많이 찾는 물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약 45제곱미터, 시세는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특성입니다. 인구는 약 51만 1,600명 정도가 되고요. 세대수는 21만 1,800세대 정도.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7만 가구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거기다 이 부평 시장역 주변으로 바로 이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 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로 이 부평 지하 상가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유동하는 인구라든지 이 상주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주변 공급률 저하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강세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지하철 및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 시장역을 이용을 해서 7호선 부평구청역이라든지 1호선 부평역에 환승을 해서 이 가산 디지털 단지나 많은 이 서울 쪽으로 나아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서울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서 이 주요 업무지구,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까지 굉장히 진출하시기가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학군이라든지 교통, 문화의 거리,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학군, 바로 이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풍부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부평시장 역세권과 그 주변의 부평 재래시장, 거기다 문화의 거리라든지 테마의 거리, 거기다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메디컬 인프라까지 완성형에 가까운 도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개발 호재나 환경을 꼭 주목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이 개발 환경 자체도 GTX B노선을 비롯해서 주변의 재정비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시장 근처에 상주 인구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1인 가구가 또 굉장히 또 밀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강점들이 있는지 입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부평 시장역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1km 내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일단 부평 시장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렇게 주거 환경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뭐 학군이라든지 학원가 내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이 잘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청과시장으로 표기를 해놨는데 뭐 부평에서는 일명 깡시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재래시장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학군도 다양하게 있지만 뭐 문화거리라든지 테마거리, 해물탕거리, 뭐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까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평 시장역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는 부평구청역이, 남쪽으로는 부평역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부평역이라든지 부평구청역 주변에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거시설과는 좀 더 거리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시장역 라인의 주거 공간 안에 현재 굉장히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한 동짜리 아파트라든지 소형 신축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작년과 재작년으로 기준을 두고서 보았을 때 많은 이 분양가나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평 자체의 입지를 보았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이 주변으로 들어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주택 그리고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로 좀 관심을 두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입지뿐만이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부평 시장역 주변이 굉장히 오름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도 살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인프라가 잘 구성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에는 대형 교통 호재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보죠. 네, 요즘 이 교통 호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예전에는 9호선이 황금 노선, 이 황금 노선 따라 투자하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했듯이 요즘에는 바로 이 GTX 노선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 GTX B 노선인데요. GTX A 노선과 C 노선에 이어서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당당히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2027년 정도에 이 개통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주목을 해야 될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인천은 현재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짜리 임대사업자, 즉 장기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바로 보유세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꼭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계속해서 이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 그리고 남양주 마석 간에 굉장히 긴 노선이 들어서고요. 이르면 2022년 말에 공사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기사가 한 번 더 기사가 났고 발표를 했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GTX B 노선 강남 남부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을 추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좀 보시자면 바로 이 송도에서 마석까지 서울역을 지나서 마석까지 가는 이 라인에 부천 종합운동장 라인에서 바로 잠실까지 가게 되는 이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들어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사업 자체는 좀 포화 상태에 이른 2호선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GTX B 노선, 바로 B 노선과 남부 급행철도를 연결할 경우 인천 송도에서 바로 잠실까지도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현재 이정미 의원과 올해 결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바로 GTX B 노선에 대해서 이 남부광역철도가 연결이 되도록 바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동시에 나서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남부광역 급행철도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GTX B 노선은 거의 뭐 날개를 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부평 미군기지 반환입니다. 현재 부평 같은 경우는 여가시설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좀 열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으로 해서 뭐 캠프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와 이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고 TF팀 자체를 구성을 해서 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현재 논의 중이고요. 뭐 용역과 공청회 또는 설명회 그리고 오픈 행사 및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 이 자체가 되고 이후에 박물관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 생활 여가 시설을 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 주변에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부평 장곡의 도로 개통인데요.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표기된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산곡동 라인으로 해서 장곡에 간 연결 도로가 개통이 된다라는 것인데 현재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평 시장역 라인에서도 충분히 이 산곡동이라든지 가자동, 가자공단까지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 도로 자체가 개통이 되면서 이건 역시 새 길이 뚫리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 역시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부평의 타이틀 사업입니다. 바로 굴포천 복원 사업인데요. 지도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청계천처럼 이 하천 자체를 개천 자체를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현재는 이곳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주차장 바닥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차장 자체를 복개를 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 시각적 효과도 굉장히 좋은 이런 굴포천 자체를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굴포천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11번가 자체, 이 11번가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여지는데요. 11번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평 11번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대상지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는 오래된 도로라든지 뭐 시설 자체를 개선을 하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체는 노후된 것들을 좀 신식으로 많이 바꾸는 것에 영향을 두는데 이 부평에서 하는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현재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혁신센터 조성도 되고 이 푸드 플랫폼 구축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변 자체의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충분히 더해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역 상권 활성화. 굴포천 먹거리 타운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 상권의 확산 프로그램까지 더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든 거리 자체를 혁신센터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창출을 한다라고 하면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보행 환경 개선이겠죠. 이것까지 더해지게 되면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사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도로개량공사 지하도로 사업 공사비가 전체 7,5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인천 자체에 인천대로에 진출입곳이 벌써 9곳이 개통이 된 상황이고요. 준공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리고 개통은 2025년 정도에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굉장히 교통 체증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통행 속도 평균 44km에서 90km까지 증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업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행 시간 이라든지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약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되고요. 현재는 8차선 도로지만 지하라든지 지상까지 해서 총 12차로가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평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도시에 대해서 자차를 이용해서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고 그만큼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교통 쪽으로는 굉장히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부평 시장역 인근에 연매출 전국 20위라는 내용을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종로라든지 강남 다수의 이 지역들이 연매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인천 부평구, 바로 이 부평 시장역 주변으로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많다라는 것이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소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쪽으로도 많아지고 거기다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도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7가지의 이 호재를 좀 통해서 이 투자를 하시는데 유념을 해보셔서 좋은 투자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래 진행되고 있는 교통 호재 중에 가장 핫한 호재가 아무래도 GTX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부평을 지나는 노선도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인구 유입과 주택 공급률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기사에서 많이 나왔듯이 매매가도 서울에 많이 올라갔지만 현재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매매를 했을 경우에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전세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서 주거를 하시는 것 말고도 서울 인근 지역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이 비규제 지역을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부평이란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 오름세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 매매 가격 오름세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교통이라든지 지하철, 학군, 생활인프라, 양질의 주택을 꼭 확인을 하셔서 임차인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임차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특성도 살펴보시고 또 인구 유입의 흐름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정보죠. 시세 분석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오늘 설명을 드리는 곳은 이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를 한 투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시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시세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1억 7,500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500에서 1,000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약 1,000만 원에서 월 60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1억 2,600에서 1억 3,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역시 4,400, 4,7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평시장 역세권 지역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지역 바로 살펴봅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2호선 신정 내거리역 인근입니다.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은 약 53제곱미터,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로 나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천구 신월동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목동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지역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신월동 아파트 개요 소개를 좀 하기 전에 이전에 몇 주 동안 제가 계속 이 신월동 아파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도 하셨고 전화도 많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 아파트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이 단지가 굉장히 큰지 적은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런 해결 방안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개요 소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이고요. 유형은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53제곱미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자면 24평형 정도에서 한 26평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약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분석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특성으로 봤을 때 인구는 약 12만 2천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세대수는 약 5만 2천 세대, 세대당 인구는 약 2.4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 이 평균 평당 이 땅 가격 자체가 평당 2,964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인근 지역의 목동을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 가격이 실투자 대비 매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성 역시 지하철 2호선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교통 자체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차 이용 시 경인고속도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와 이 우수한 접근성으로 교통망이 강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경인고속도로 바로 이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까지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여의도까지 접근성 역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현재는 좀 비교적 좀 낮은 생활 인프라이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비교적 생활 인프라가 좀 소소히 작게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신정 뉴타운이 들어섬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상권 자체가 좀 변화될 전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이 경전철 목돈선과 바로 원종 홍대선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신월-IC에서 여의도 지하화 사업 등 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역시 기다려지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군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목동과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가 지내기 좋을 아파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이 양천구 신월동의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오늘은 이 입지 자체가 뭐 이 동네에 뭐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좀 부동산 입지를 좀 간직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신정 내거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신월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진 곳 바로 건너편에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봤더니 신월동은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의 현재 가격 시세를 좀 봤더니 예전에 이 분양을 했을 때 뭐 청약이나 분양은 다 끝난 상태인데요. 이 가격 자체가 5억이 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8억, 9억이 넘어가고 있는 호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목동 자체라든지 뭐 신정동 내지는 화곡동 라인에서 굉장히 이 금액 자체, 임대 금액도 높아지고 이 신정 뉴타운 자체에서도 이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 나머지 이 양천구에서 찾을 수 있는 동네는 사실 이 신월동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 뉴타운 자체에서 투자를 뭐 생각을 했다가 신정 재정비는 재정비 이 촉진 지구를 내가 투자를 못했으니까 나는 할 곳이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신정 재정비 촉진 지구를 인해서 주변에 들어오는 한동 아파트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입지적으로 이 부동산 입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주변에 뭐 부천으로 갈 수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굉장히 이 교통 자체도 잘 되어 있고요. 거기다 이 마곡지구라든지 내지는 마포, 홍대, 영등포, 여의도까지 이 주요 업무지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동산 입지적으로도 좋은데 앞으로 개발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와 함께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만나봤습니다. 자, 신정 내거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더 많은 교통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현재 이 신월동 라인에는 현재 이 신정 내거리역 같은 경우는 신정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가깝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월동 라인 자체에는 사실 이 지하철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경전철 목동선입니다. 바로 제2차 서울교통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 신설이 된 것인데요. 2019년 2월에 사업 확정이 되었고요. 2021년에 착공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까지 가는지 보시게 되자면 바로 양천구 신월동 그리고 신정동, 목동과 영등포구 당산역까지 들어설 예정이고요. 개통은 착공이 된 이후에 60개월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양천구에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주변 부동산 이 가격 자체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자, 신월동은 목동선이 된다라고 하면 지하철 교통이 개선이 되고 마곡의 직주 근접 역시 좋아질 수가 있겠고요. 목동 대형 학원가 역시 굉장히 접근성이 상향될 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종 홍대선입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종동에서 마포구 홍대 입구역까지 들어선다라는 것인데 뭐 차량기지 때문에 정말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 관련 착공 시기가 현재는 미정이지만 2021년 철도 계획에 꼭 포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2026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3천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원종에서 홍대선 전용 차량 기지를 신설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다 급행 노선까지 추진을 한다라고 했고요. 사업 효과로는 부천의 격자형 지하철도망의 완성과 그리고 서울의 각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이 부평 역시도 충분히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신월 IC가 타이틀이기 때문에 이 신월동 역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로 개량 공사 그리고 지하도로 사업 공사비가 전체 7,500억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현재 이 통행 속도 평균 시속은 44km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개통이 되게 되면 90km까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통행 시간,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되며 현재는 이 8차선 도로가 지하 6차선과 지상 6차선으로 총 12차선으로 증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신월 IC의 이 인천 간의 지하화 도로가 끝이 아니죠. 바로 이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지하화 사업이 된다는 것인데 이 제물포 터널 개통 시기 2021년 4월에 개통이 되게 되면 이후 신월 IC부터 목동운동장까지 약 4.1km 구간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신월동에서도 여의도까지 충분히 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도시첨단 물류 복합단지인데요. 현재 이 서부 T&D 신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T&D라는 회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만큼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자기 재산을 굉장히 높이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는 현재 시설 계획으로는 물류 창고라든지 문화 집회, 쇼핑몰,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 시설까지 많은 것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집가라든지 집값 그리고 건물값 자체가 굉장히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대형 할인마트 서부트럭 터미널 복합 물류센터 개발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건물 많아야겠죠. 자, 거기다가 이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자산 가치가 현재는 2조 원에서 많은 이 금융권에서 예상을 하기로 5조 원까지 상승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주변이 오른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집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호재대로라면은 이 주변에 위치한 주요 업무 단지로 이동할 때 교통 체증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신월동 아파트 만나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이 신월동은 현재 저평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 지역보다 유망 지역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도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보다는 웬만하면 좀 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좀 알아보시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타운 인근, 바로 비교적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정 뉴타운 주변으로 해서 바로 이 뉴타운 주변 인근에 비교적 매매 가격이 저렴하면서 위치가 좋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물건 자체, 그 물건 지역을 잘 선점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상 앞으로 교통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선별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번째로는 깡통 전세, 일명 무갭 투자 등 위험한 투자는 될 수 있으면 근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월동 아파트의 시세와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만나볼게요. 네, 신월동에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시형 아파트라든지 단지형 아파트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곳들을 봤을 때 이 신축으로나 아니면 한동짜리나 그리고 신정 뉴타운 인근에 어떻게 가격을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시세는 약 4억 2천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를 하고요. 전세를 했을 경우에 임대가 4억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서울 투자치고 서울의 아파트 투자치고 굉장히 적습니다. 바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80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1천에서 2억 1,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다소 좀 높긴 합니다. 약 1억 6천에서 약 1억 6,5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더 궁금하신 부분은 01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말씀 주신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시죠.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지현입니다. 자,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뉴스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총선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워낙 좀 심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이제 이렇다 할 큰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좀 조용한 편이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적주택 21만 호 공급, 청약제도 개편의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높이겠다. 자, 제목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번 달에 그 국토부하고 해수부에서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를 한 게 있어요. 그 업무 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이제 국토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국토부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거 도시 재생과 그리고 뭐 산업 거점, 뭐 교통 물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뭐 주거 도시 재생 쪽에는 생애 주기별 공적 주택 21만 호 공급,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유형 통합. 우리가 정권별로 이게 공적 임대주택이 이름을 달리해 왔거든요. 뭐 영구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뭐 청년주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형들을 통합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수도권 15.4만 호 계획 수립,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사, 뭐 수도권 10만 호 지구 지정,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일 거고요. 서울 도심부지 1만 6천 호 사업 승인, 뭐 특별공급 당첨자, 의무 거주 요건 부여, 뭐 이런 식으로 큰 제목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토해수부 오늘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이 아니죠. 2월 27일자예요. 좀 오래된 얘기죠. 2월 27일자 얘기입니다. 전 부처에서 이제 경제 살리기에 총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 부처에서 이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그래야겠죠.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용을 보시면 요거예요. 산업 거점 육선 및 균형 발전 그리고 교통 물류에 관한 얘기인데 현 정권이 들어올 때 뭐 반복적으로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이나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 살리기 내용에 다 이제 건설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요. 뭐 판교 이벨리, 뭐 비즈니스센터 준공, 그리고 뭐 동해선 단선 전철, 뭐 이런 도로 예타, 뭐 예타 면제 사업이고요. 뭐 김해 신공항, 그리고 제주 2공항과 같은 이런 게 SOC 사업이죠. SOC 사업이고요. 뭐 수도권 세 곳 거기에 뭐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뭐 GTS C노선 기본계획 고시하고요. 이런 등등 SOC 산업을 통해서 이게 SOC 산업이라는 게 이제 사업 간접자본이거든요. 사회 간접자본, 뭐 도로라든가 항만, 공항 등을 건설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분양하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건설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내용은요. 맞춤형 공적 주택 21만 호 공급. 자, 이것도 이제 처음에 현 정부 시작할 때 처음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3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거든요. 3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찬반 양론이 좀 나뉘어졌었어요.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OECD에 가입된 국가의 평균 공적 임대 주택의 비율은 8%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못 미치죠.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늘은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3% 정도였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공적 임대 주택이 100만 호가 넘어요. 100만 호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유지 관리가 잘 되는 상태라면 앞으로도 공적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이 되어도 가능하겠다 하겠지만 현재는 지금 100만 호에 대한 유지 관리도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가보시면 이제 임대주택이 공실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도 많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주택별로 목적이 있어요. 어떤 주택은 뭐 신혼부부 공급이고 어떤 주택은
고령자 주택이고 어떤 주택은 또 청년 주택이고 이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실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그 비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적 주택을 더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적 주택을 늘린다는 얘기는 결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추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돼요. 그 비율도 높아졌고요. 그 소유권은 또 LH에서 가져가고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나눠주는 결과가 되겠죠. 그만큼 내 부담금은 더해가고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진행 속도는 점점 낮아지고 그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공적 임대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게 제목으로 봤을 때 나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진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내용은요. 11월 GTS C노선 기본계획 고시. 요게 좀 중요한 얘기죠. 11월 달에 이제 GTS C노선의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덕정에서 시작을 하죠. 덕정에서 시작을 해서 의정부를 거치고요. 그래서 쭉 가서 이제 수원까지 진행이 되는 게 이게 GTX C노선이거든요. 여기에 총 10개의 정류장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는 10개인데 이게 기본 계획을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정류장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10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15개가 될지 아니면 20개가 될지 이거는 잘 모르죠. 이 전철역을 만드는데 이 GTX C노선이 지나가는 곳에 역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11월 달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축이 뭐 이거는 저희랑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자, 이 내용들이 지난 2월 27일 날 국토부에서 대통령께 했던 업무 보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풍선 효과에 들썩이는 인천 코로나 때문에 집도 안 보고 사요. 요즘은 그 부동산에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집 보러 간다 그러면 안 보여준대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그렇게 무서워요. 코로나가. 내용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자, 서울 외곽 노봉강. 노도강이죠,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경기 남부는 수용성. 여기보다 규제가 덜하고 교통 효제가 많은 인천의 풍선 효과가 번지고 있다. 그리고 송도에는 부동산만 400개가 넘는데 물건이 없어서 투자자들이 물건도 안 보고 사는 그 매도 우위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 자, 시장은 이제 매도 우위 시장과 매수 우위 시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거는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매수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도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지난달부터 인천은 풍선 효과에 더해 뭐 교통 효제 있고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서 이런 풍선 효과에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뭐 인천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인천이란 도시가 인구 300만의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오래된 도시죠. 다만 서울하고 워낙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위성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어떤 뭐 문화시설이 들어와도 서울에 들어오고요. 뭐 관공서가 들어와도 서울에 들어오고 왜냐하면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이 많이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기존의 개발 계획에서 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 투자 시장에 잠룡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인천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은 지금 현재 교통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국철 1호선이 있죠. 국철 1호선을 통해서 뭐 멀리는 의정부, 양주까지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7호선이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현재는 부평구청역까지 들어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연장되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경인고속도로를 볼게요. 경인고속도로가 하나, 두 개도 아닌 3호선까지 있습니다. 제3 경인고속도로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막 떠오르지가 않네요. 요거 말고도 서울로 이어지는 길이 외곽순환 고속도로도 있죠. 순환 고속도로도 있고 서울로 이어지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편이 현재도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다만 직장이 서울인 사람들이 많아서 인천이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교통 여건에 더해져서 다른 교통 여건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어떤 게 좋아지게 되냐면 제일 먼저 이제 GTX 비노선이 나오겠죠. GTX 비노선. 자, GTX 비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해서 인천시청인 구월동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부평을 지나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건이 있는 그 부평도 지나게 되고요. 해서 이제 강남까지 가게 되는 곳이죠. 자, 이 GTX 비노선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제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7호선 연장. 자,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부평 구청까지가 있어요. 지하철 7호선이. 이게 지금 성남역까지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진다는 교통 호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수인선 3단계 산업도 있겠죠. 수인선 3단계 산업. 자, 이러한 굵직한 교통 호재들이 있는 곳에 거기에 또 인구 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기존 기반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곳이 인천인데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었어요. 소외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서울 쪽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군소도시를 투자를 진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천 자체는 이미 광역시거든요. 여기를 군소도시를 투자를 하게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 또한 또 규제 지역으로 잡히는 거예요. 뭐 여기가 과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광명, 성남, 수원 등등이 많겠죠. 이런 것도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또 투자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냐? 그러면 지방 광역도시로 가게 됩니다. 뭐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이런 지역들은 인천에 비해서는 서울의 의존도가 약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구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서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한동안 성행을 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그 지방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지역도 이제 규제를 받거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가까운 곳에 인천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천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값어치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먼저 송도 신도시가 있겠죠. 송도 신도시가 있고요. 청라국제도시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검단 신도시 있죠. 신도시 있고 3기 신도시가 예정된 계양도 있습니다. 계양도 있고 지금도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영종 하늘도시가 있고요. 이런 신도시들이 전부 다 인천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들이 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 지역만 보고 있으면요. 그 지역은 그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까지 내가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투자 금액은 올라가야겠죠. 투자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수익률은 줄어들 것이고요. 내 투자에 대한 위험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에 남들이 보지 않는 시선을 살짝만 돌려보면 이런 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가지고 인천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얘기 한번 살펴보시죠. 부동산 공시가 산정 자료 공개 의무화, 공시가 급등 제동. 자, 이런 제목인데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적정 가격 대비 공시 가격 반영률. 이게 현실화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사, 평가, 산정 근거 등의 자료 공개가 의무화된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담보하기 위해서 공정과세 기반을 마련한다 등등 긴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좋은 얘기예요.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 공시가격에 대한 기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작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재산세도 많이 오르고 그 기준이 되는 게 이 공시가격이거든요.
자, 이 공시가격이라는 거는 모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세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세금이 그것뿐이 아니죠. 또 건강보험료도 올라가죠. 등등 해가지고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총 한 60개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올려놓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올라갔냐? 아, 내 집은 10억인데 길 하나 건넌 저 집 왜 7억이냐 물어보면 기준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작년엔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공개를 의무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온라인에 공개를 하겠대요. 이 공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하는 곳은 한국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인데 한국감정원의 직원들이 모두 다 이게 감정평가사는 아니거든요. 자,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평가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거는 원래 감정평가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쪽에 고유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한국감정원의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감정원 직원들이 1인당 하루에 한 30건 정도의 이 공시가격을 만들어야지 우리나라의 그 표준 공시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현장을 다니면서 만들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죠. 그래서 감정원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도 나오고 시세도 나와 있으니까 감정가를 정하는 거는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에 관해서 직접 나가보지 않고 감정원에서 그 책상에서 그 공시가격을 전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갈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한 소식은 또 많았는데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하튼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생각지 못했던 변수 때문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투자 수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게 이 순간에도 투자 수익을 보고 있는 그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과 풍선 효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이 돼서 사회에도 또 부동산에도 하루빨리 이 봄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잘 살펴봤고요. 저희 고민 상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 송도에 34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송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저희 앞전에 이슈에서 살펴본 내용 지역인 것 같아요. 자, 송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질문이 좀 간단해요. 송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매도를 할까요? 보유를 할까요? 대답도 간단합니다.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는데 그 이유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인천에서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송도는 바다를 매립한 땅에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 계획 자체는 여기 업무시설들이 70%를 차지했어요. 이쪽에. 업무시설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에 아파트를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의 비중이 좀 높아져서 지금 한 30%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30%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송도에는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됐던 이 70%의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유입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송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거다. 한동안은 상승할 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 보유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 쪽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는데요. 잘 분석을 해보시고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와 고민 상담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